3교시 연속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VRIO 모형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제 네 번째 경쟁 우위의 확보, 유지를 위해서 인적 자원을 어떻게 해봐야 되느냐, 어떤 인적 자원이어야 되느냐. 이제 네 번째가 O예요. O인데 이것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Human resource that can be organized. 그러니까 조직화할 수 있는 인적 자원. 그러니까 개별 요소로서의 인적 자원,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기업이 보유한 인적 자원들이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걸 이제 자원을 잘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활용을 하려면 이 조직화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너지를 내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윈윈 전략인데 조직 구성원들 간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제 하는 전략을 조직화다, 오가나이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가나이즈드의 O, 이제 요거를 빌어서 이게 O 모형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 여기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훌륭한 인적 자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마음껏 역량 발휘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조직화된 시스템이 없다면 지속적인 경쟁 우위는 확보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인적 자원은 조직 가능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인적 자원의 어떤 양상은 첫째, value, human resource인데 어떤 거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치 창출의 원천으로서의 부가가치, 인적 자원. 두 번째는 희소한 것을 전제로 한 희소 자원으로서의 인적 자원. 세 번째는 모방하기 힘든 독특한 자원으로서의 인적 자원.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이 조직화 가능한 인적 자원. 요 네 가지 인적 자원이라야지만이 이런 인적 자원의 특성을 가져야지만이 경쟁 우위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타치하고자 하는 인적 자원의 어떤 전략은 요 네 가지 차원에서 보겠다. 이걸 이제 이름하여 V, R, I, O 모형이다. 이거 뭐 좀 그냥 보면 안 되면 내용을 보니까 이해하시겠죠, 그죠? Value, Rare, Immutable, Organized.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모형을 근거로 해서 전략적으로 인적 자원 관리를 하겠다. 자, 요 모형을 가지고 한번 경쟁 우위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네 가지 봤죠. 자원이나 능력이, 여기 자원이나 능력이, 자, 첫째, 가치 있는가? valuable. 그 다음에 희소한가? R. rare. 그 다음에 모방하기 힘든가? difficult to imitate. 네 번째는 can be organized. 조직화되어 있는가? O. 이렇게 됐죠. 자, 요 네 가지 질문의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경쟁상의 우위 문제를 우리가 타치하고 얼만큼 성과를 낼 것인가라는 관점을 한번 도출해 보면, 자, 가치 있다. 처음에 기본 요소인 가치, 밸류부터 아니요. 가치 문제가 가치 자원으로서의 인적 자원에 대한 정의가 안 된다. 이것은 경쟁이 열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상대적으로 약하다, 부족하다. 성과는 평균 이하, 인적 자원으로 가져올 수 있는, 인적 자원 관리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성과는 평균 이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경우는 valuable, yes. 그런데 두 번째까지 못 넘어가. valuable, 가치 자원으로서는 자리매김이 되는데 여기에서 두 번째 희소한가 하는 이 측면에서는 좀 no, 이런 경우. 그러니까 가치 자원으로서는 오케이.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봤듯이 희소 자원으로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는 아니요. 이제 요 정도까지 인적 자원이 정의가 되어진다면 이건 조금 더 나아서 경쟁적으로 보면 경쟁의 등위. 그러니까 뭐 잘해야 똥똥, 잘해야 현상 유지. 이제 요 정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 평균 정도의 성과, 이거 인적 자원으로서 기대되는 성과는 한 평균 정도를 도출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의 케이스는요. 그 조직의 자원이나 능력이 valuable, yes, rare, yes. 요 두 가지가 만족돼. 근데 이제 세 번째, 과연 또 그거는 그런데 대신에 모방하기는 좀 쉬워? 모방하기 힘들어? 아니야. 모방 가능해. 라는 정도. 요런 어떤 하나의 어떤 수준이라면 요거는 일시적인 경쟁 우위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경쟁 우위 혹은 일시적 어느 시점에서의 경쟁 우위는 가져올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요 차원이 요 세 번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우리 성과로 보면 뭐 평균보다는 조금 낫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왜? 뭐 하여튼 가치 문제나 희소는 하지만 요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케이스는 어떤 경우냐.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네 가지 차원 모두가 yes입니다. 예를 들어서 valuable, okay, yes. rare, yes. difficult to imitate, yes. organized, can be organized, okay, yes. 이 네 가지의 요건이 다 충족되어지는 인적 자원. 그런 능력을 소지한 조직. 여기서 봤듯이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가져올 수 있다. 당연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뭐 성과도 역시 평균보다 훨씬 높을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적 자원이라는 걸 우리가 앞으로 관리하거나 시스템마이즈 해 나갈 때 다시 말하면 윈윈 전략할 수 있는 경쟁 우위를 가져올 수 있는 인적 자원을 구축할 때 우리가 끝까지 염두에 두어야 할 그 인적 자원의 특성은 value, valuable, rare, difficult to imitate, organized 이 네 가지 덕목이 항상 갖추어졌을 때 이런 인적 자원의 덕목이 두루 갖추어졌을 때 지속적인 경쟁 우위, 평균보다 훨씬 높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제 이걸 우리가 근거해서 경쟁 우위 분야를 정의할 수 있다. 이제 이걸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레어 모델을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에 휴먼 리소스, 그러니까 인적 자원이 경쟁 우위의 원천인가? 아니면 우리 앞에서 잠깐 설명했는데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요걸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여기에서 휴먼 릴레이션이 리소스만이 경쟁 우위의 원천이냐? 그 다음에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받는다면 휴먼 리소스만 봐도 그 자체만 중요시 여겨도 경쟁 우위가 이가 되는 원천이 되는가?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이 매니지먼트 관리 시스템까지 구축해야 경쟁 우위가 되겠는가? 이 질문이 되겠죠. 이러면 답이 금방 나오죠. 자, 우리가 인적 자본이 가장 기본이죠, 사실은. 그죠? 인적 자본 중요합니다. 인적 자본이 기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 인적 자본이 가지고 있는 그 개별적인 인적 자본의 기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인적 자원 관리 시스템, 가령해서 이게 HRMS죠, 그죠? 이거는 뭡니까? 인적 자본 HR이 가지고 있는 이 자본을 기업 목표를 놓고 분발하도록 모티베이트하고 관리하는 다양한 조직적 활동까지를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 HRMS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우리 시스템을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겠지. 그것이 인적 자본이 목표를 향해서
분발하도록 동기부여되어지고 관리하는 이 조직이 갖추어졌을 때,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되어졌을 때 경쟁 우위가 되겠죠. 그래서 보면 이게 자원 기반 관점에서 보면 뭐 자원의 기반 관점에서 보면 뭡니까? 우수하고 능력 있는 인적 자원, 휴먼 리소스를 선발할 수 있지만 목표를 놓고서는 뭡니까? 목표를 향하여 몰입하고 분발하는 것은 개별적인 별개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 목표를 향해서 분발이 가능토록 하려면 인적 자원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HRMS가 필요하다. 이제 정리하면 여러분 그 교재에도 잘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교재 지금 65페이지 부분인데요. 따라서 인적 자원은 경쟁 우위 달성을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라고는 말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경쟁 우위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려면 HR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까지 동시에 인적 자원 관리 시스템이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좀 지속적인 경쟁 우위의 원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필요 조건을 배경으로 해서 충분 조건은 뭐겠습니까? 매니지먼트 시스템까지.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인적 자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지극히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인적 자원은 경쟁 우위 달성을 위한 필요 조건이 꼭 필요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 이게 뭐다? 충분 조건이 필요하고 그 충분 조건이 뭡니까? 이 훌륭한 인적 자원을 엮어서 조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조직적 활동까지 구비되어졌을 때 그때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HR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뭐까지 돼야 된다? HRMS까지 되어야 비로소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죠. 인적 자원은 어떻게 가치가 연쇄되어 있냐. 이제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도 봤고, 인적 자원의 어떤 기본 모형으로서 VRIO 모형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적 자원들이 가치라는 어떤 축도, value라는 축들로 어떻게 엮여져 있느냐, 체인이 만들어져 있느냐, 이것을 한번 그려보면 이 그림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HRM 시스템, HRMS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뭐 HR 전략, HR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종업원 관점에서 보면은 시스템이 있고, 이 시스템에 근거해서 일을 할 때 종업원은 어떤 결론, 이 시스템의 배경을 놓고 뭡니까? 종업원들의 행동, 태도가 달라지죠. 행동과 태도에 따라서 뭡니까? 조직의 산출물이 달라지겠죠. 생산성, 품질, 고객 만족. 이게 이 조직이 실제로 눈에 보이게 드러내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아웃풋이잖아. 그러니까 HRM 시스템의 영향을 시스템에 근거해서 종업원들의 행동과 태도가 결정되어지고 이 종업원들의 행동과 태도는 조직의 산출물, 따지면 생산성이나 품질이나 고객 만족에 영향을 주고 그러면 이런 걸 조직의 아웃풋을 통해서 뭡니까? 그 회사의 재무 회계적 산출물, 예를 들면 뭡니까? 비용이나 수익 구조가 결정이 되어지고 또 이 비용이나 수익에 따라서 뭡니까? 시장에서의 아웃풋이 뭡니까? 대표적 주식 가격이죠. 회사의 건강도 어떤 주식 가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실제로 HRM이라는 게 인적 자원의 어떤 그런 인적 자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또는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전략 또는 그런 시스템이 어느 종업원 아웃풋에도 조직의 아웃풋에도 재무회계적 관점의 아웃풋에도 시장의 아웃풋에도 다 연쇄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HRM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어떤 메커니즘에서 보세요. 인적 자원의 전략과 인적 자원의 활동,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인적 자원 시스템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로 연결되느냐, 이런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이걸 이름하여 이제 휴먼 리소스 밸류 체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가치가 전부 다 연계되어 있다, 체인처럼 이렇게 엮여져 있다, 체인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HRM 시스템은 종업원들의 행동이나 태도를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바로 그 종업원의 행동이 뭘 가져옵니까? 조직 측면에서의 어떤 아웃풋의 결과, 이런 항목들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고, 또 이런 항목들은 당연히 재무회계에 영향을 주게 되고, 또 이 재무회계적인 어떤 스테이투스가, 상황이 시장에서의 눈에 보이지는 그 기업의 어떤 주식 가격 같은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 보니까 인적 자원이라는 이 활동, 여기서 봤던 인적 자원 전략,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런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라는 게, 이런 액티비티라는 게 단지 종업원의 어떤 행동이나 태도 문제만 타치하는 게 아니다. 이것이 바로 생산성과 품질과 연결되어 있고, 회사의 어떤 수익 구조와 관련되어 있고, 시장에서의 어떤 주식 가격까지 영향을 주는, 이렇게 모든 것들이 체인으로 연쇄되어져 가지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가치를 이런 아웃풋의 가치를 만드는 그 이면에 뭐가 있다? 휴먼 리소스 전략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여러분 뭐 우리는 다 같이 이제 이 종업원들의 어떤 행동과 태도와 관련돼 있는 휴먼 리소스 전략을 주로 많이 펼 텐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뭐라고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조직의 문제, 그 다음에 재무 회계적인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시장의 산출물, 이제 이런데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근원, 하나의 그야말로 리소스가 되는 영역이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 구도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마 사례가 하나 있을 텐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인용되어지는 사례입니다. 이 휴먼 리소스, 조금 전에 봤던 밸류 체인이 가져오는 결론을, 여기 미국의 백화점이죠. 그 시어스라는 백화점이 있는데,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가 조금 전에 봤던 밸류 체인을 통해서 기업에 어떤 성과를 가져오는가, 어떻게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 모델입니다.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이 ECP 체인 모델이다, 이렇게 이름 붙인, 이거는 E는 뭡니까? Employee, 종업원. 그 다음에 C는 Customer, 요 수익은 Profit, 이익. 그러니까 종업원의, 여기 인적 자원 아니겠습니까? 이 종업원에 대한 투자가 기업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모델을 만든 거죠. 여기 보면 우리가 소위 종업원 인적 자원 관리, 이 인적 자원 관리를 어떻게 하면 이 인적 자원 관리가 고객 요인에게 영향을 주고, 고객에게 영향을 줘서 회사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더라, 이 내용입니다. 이게 보면 가령 직무 태도나 회사에 대한 태도, 이제 이걸 대부분 종업원의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종업원의 행동이 좋은 행동을 유인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티베이터가 되어져 가지고 그런 좋은 행동이 유지가 되어지면 뭡니까? 이 종업원들이 고객에게 뭡니까? 도와주는 서비스, 그 다음에 우리가 말했던 고객에게 주는 가치를 만들어내. 그럼 이 고객이 감동을 받아. 이게 우리 중요한 고객 감동이지, 고객 감동. 자, 이 고객 감동 받은 고객이 어떻습니까? 또 다른 고객을 추천하지. 또 뭡니까? 이 받은 고객은 뭡니까? 고객을 감동받은 이 사람이 뭡니까? 오늘의 고객의 감동의 양만큼이 뭐예요? 회사의 부가가치지. 밸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서 보니까 회사는 뭡니까? 이런 고객을 이 종업원들의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고객 감동이 되어지면 바로 뭡니까? 그것이 자산 수익률이나 운영의 마진이나
수익 문제하고 연결되더라. 이 결론이에요. 이제 요 모델을 그려놓고 조사를 한 겁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인적 자원 관리를 했더니 이런 고객 요인에서는 만족이, 고객 감동이라는 걸 창출하게 되고 회사 성과에서는 수익이 나오더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나왔냐? 여기까지 분석을 했는데, 자, 긍정적인 태도를 했습니다. 이게 회사에 대한 태도, 직무 태도에서 종업원들에게 긍정적인 태도의 이 인센티브 유인을 해가지고 긍정적인 태도가 5%를 증가시켰다는 거예요. 이 5%를 조금 더 볼게요. 이 종업원의 태도에 긍정적인 태도를 5%를 유발시켰더니 이게 고객 요인에 만족이 1.3%가 증가됐대. 고객이 기존보다는 종업원들의 태도나 행동에 긍정적인 자극을 줘서 유발시켰더니 고객의 만족도가 1.3%가 증가했대. 고객 만족도가 1.3% 증가함으로써 홍보 수익이 0.5% 증가했더라. 여러분 뭐 대규모 백화점 같은 데서는 여러분 수익이 0.5% 증가했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인적 자원 관리, 소위 말해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에 대해서 총업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요 하나의 유인, 요 유발 효과로 인해서 고객의 감동, 그 고객 감동한 결과는 회사의 성과로 가져오더라. 그렇다고 보면 인적 자원 관리가 전부 다 성과까지 가져오는데 중요한 밸류 체인, 가치 연쇄의 근거가 되는 게 인적 자원 관리더라. 이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 ECP 체인 모델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쭉 봤을 때 인적 자본이라는 게 이게 사람 문제가 중요하구나. 실제로 우리가 고객 감동을 시키기를 원하죠. 그죠? 모든 기업이. 그러면 그 기초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1차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것은 인적 자원 관리.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휴먼 리소스를 관리하는데 간단하게 하나의 팩트로서 이 고객들, 우리 인적 자원이 가지고 있는 총업원들의 행동, 그 중에서도 긍정적인 행동을 한 5% 정도만 증가시켜도 바로 성과의 요인으로 나타나더라 하는 그 대표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사례가 이제 요 ECP 모델. 이거 실제로 한 내용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여러분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가치 자원 연쇄에 대한 이 가치 연쇄를 놓고 또 이제 다른 쪽에서 분석한 내용인데요. 이 종업원이 다시 말하면 내부 고객이죠. 우리가 종업원을 내부 고객이라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제품을 주로 이제 서비스를 받는 걸 외부 고객이라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모델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요 그래프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종업원 점수가 고객 점수보다 낮을 때의 이 매출액의 향방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Y축이. X축은 뭐냐니까 요 영역까지는 종업원의 점수가 고객 점수보다 낮아. 그러니까 스스로 매기는 종업원이 느끼는 회사 점수, 고객이 느끼는 회사 점수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종업원이 그 당사에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이 느끼는 점수가 고객들이 매기는 점수보다 낮을 때는 매출이 감소한다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종업원 점수가 고객 점수보다 높을 때는 매출이 증가되더라. 똥똥일 때는 똥똥이더라. 이렇게 나온 이제 요걸 분석한 그림입니다. 그 이제 표가 되겠는데 여러분 이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중요한 게 뭡니까? 종업원 다시 말하면 그 조직의 내부 구성원들이 그 회사에 대한 느끼는 가치 부여, 정말 중요도, 자부심 이런 것들이 높을 때 고객 점수가 높아지는 거지. 내부 구성원들이 만족이 안 된다. 이게 가치,
일으킬 수 있는 동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밸류 차원에서 우리가 두 가지 봤는데 앞에 시어스 거하고 요 모델도 좀 쓰는데 의미는 뭐겠습니까? 총업원 점수가 중요하다. 내부의 인적 자원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 내부 인적 자원, 다시 말하면 총업원들의 사기 또는 총업원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한 인식도, 신뢰도 이제 이런 것들이 높을 때 매출이 증대되어지고 회사의 경쟁 우위를 가져올 수 있다. 이제 이걸 나타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했는데 이제 요런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의 기본 프레임워크, 전체적인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기본 전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 나가느냐, 어떻게 이제 요 내용을 조금 이제 강론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제 하나씩 펼쳐서 지금까지 이제 전체 인적 자원 관리의 중요성, 전략적인 중요성, 접근 방법, 그 다음에 인적 자원 관리를 총업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봤는데 그게 회사의 밸류 체인의 결정적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밸류 체인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경쟁 우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요런 외부 환경, 여기 보시면 이거 조금 설명하면 그러니까 휴먼 리소스가 처한 환경,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시스템, 성과, 여기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각각의 한 챕터씩 해서 이런 내용들을 묶어서 우리가 한 챕터씩 한 장 한 장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의 모판입니다. 요 표는 여러분 그 교재에 보시면 프레임워크가 여러분 교재 그 7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제 그게 외부 환경 좀 간단하게 설명되는데 우리는 앞으로 이제 3장부터 챕터 하나씩 해가지고 이제 요 구도 프레임워크에 근거해서 한 장씩 보면서 인적 자원 관리의 핵심 사안들을 하나씩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마지막에 보면 이게 굉장히 좋은 시가 하나 있는데 위대한 사람들 이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분이 에머슨이라는 분이 참 위대한 분인데 여러분 요 시 한번 읽어보고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강 1, 2, 3교시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또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